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르미 여러분들,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불과 한 7년 정도 전만 해도 안면비대칭 교정 방법은 양악수술이 유일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SNS가 발달하고 영상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골격형이 아닌 비대칭까지 치료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양한 의료기관뿐 아니라 경락샵, 그리고 물리치료센터, 헬스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안면비대칭 교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그리고 구강악 안면외과 선생님들은 안면비대칭은 무조건 양악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라 말하고 치아 교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치과 선생님도 계십니다. 보톡스, 필러 등으로 연부 조직의 좌우 불균형을 개선해 비대칭을 완화해 주겠다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운동치료사 선생님들은 운동과 마사지 자극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또 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내용은 일부분은 맞기도 하고 또 일부분은 틀리기도 한 내용입니다. 각 영역의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면비대칭 유형이나 형태, 발생 기전에 대한 이해, 치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안면비대칭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맞을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를 결정하려면 우선 자신의 안면비대칭 유형, 즉 골격형인지 치아교합에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야 하고요. 또한 턱관절 장애, 구조 불균형과 관련된 동반 질환이 없는지 등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 안면비대칭은 심한 골격형입니다. 양쪽의 하악가지의 길이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절골과 교합 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아 교정의 목표는 대문리의 중심을 맞추고 발치를 해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턱관절 위치의 변화를 만들고 틀어진 두개골을 교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근육과 연부 조직의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이나 운동을 이용한 교정법이나 누르고 문지르는 마사지법은 효과가 미미하고 일시적인 방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의원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의원 안면비대칭 교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두개골 추나나 골타요법으로 두개골을 교정하고 또 어떤 곳은 매선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연부 조직의 방향성을 바꾸는 방법으로 또 교정하고 어떤 곳은 침치료와 병행하는 운동 교정을 지향합니다. 재발 없는 교정인가 또 전신을 교정하는 개념인가를 봤을 때 솔직히 대부분의 한의원 교정 치료 또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는 이유가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통해 한의원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에 대한 표준 임상 지침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 얼핏 한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분들,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면비대칭을 미적인 영역에서만 교정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곳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싶은 분.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구조 불균형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 문제의 범위는 무지 넓은데요. 두통, 어깨 통증 등 사소하지만 반복적인 통증 문제일 수 있고 턱관절 장애, 비염, 이명,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 등 안면비대칭과 동반된 고질적인 건강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런저런 치료를 반복했음에도 호전도가 적거나 다시 재발되는 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고질적인 피부염이나 소화기 문제, 또 호흡기 문제 등과 같은 증상도 얼굴 비대칭 교정을 통해 치료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토피는 어떻게 안면비대칭이랑 관련이 있나요? 이게 우리 피부가 척추랑 연결을 시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피부로 가는 신경, 피부로 뭐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신경들이 경추 3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추 3번이 아탈구가 돼 있으면 이런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를 목표로 하진 않는데 이제 교정이 돼서 안면비대칭이 해결이 되면 그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전신 척추, 자세 교정을 함께 하고 싶은 분. 우리 몸은 턱관절, 경추, 골반, 발까지 하나의 폐쇄사슬로 보상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신경학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턱이 틀어지면 경추 1, 2번이 아탈구되면서 전신 척추가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안면비대칭 교정과 동시에 전신 척추 정렬도 같이 해결해 이로 인한 다양한 질환 개선을 하는 것도 얼핏닥터의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재발의 가능성이 덜한 안면비대칭 교정을 하고 싶은 분. 저는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는 교정 치료를 지향합니다. 안면비대칭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인 턱관절 불균형을 해결하고 경추 1, 2번의 아탈구를 교정해 전신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치료에 비해 재발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의 안면비대칭 교정은 나쁜 자세 습관, 호흡 습관, 구강 악습관을 같이 바꾸는 치료인 것도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저작, 연화, 호흡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한 사람의 얼굴 변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골격형이어도 양악수술을 원하지 않는 분. 골격형이고 이미 양악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나는 절대 양악수술만은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그 어떤 의료기관보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악수술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격형인 경우 수술을 하더라도 상악과 하악에 한정된 수술이기 때문에 이마뼈, 저평골, 후두골 등 다른 두개골의 비틀린 위치는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 모양이 삐뚤하거나 강대뼈 크기가 다르거나 코가 휘어 있거나 양쪽 눈 형태가 다르거나 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헤드 포지션도 무너져 있고 경추 1, 2번의 아탈구가 진행되어 있다면 양악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점점 돌아갈 것입니다. 수술을 하시더라도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몸과 두개골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를 먼저 진행하신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교정 방법만으로 교정하기 힘든 안면비대칭 환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양쪽 하악까지 형태를 똑같이 맞추기를 원하고 드라마틱한 얼굴형의 변화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즉 교정 치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존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아겹의 변화를 만들 수 없는 치아 상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발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쁜 치아교합은 두개골을 비틀리게 만들고 두개골의 움직임을 자물쇠처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 편차 치료를 할 수 있는 치아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예 어금니 자체가 몽땅 다 어떤 이유로 다 빠졌다든지 아니면 치아 자체가 아예 없는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나 아니면 이제 틀니 같은 것을 먼저 이제 치과에서 진행하신 다음에 이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와 치과적인 처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 후에 치아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치아 사이가 벌어져서 공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두개골이 정렬되면서 치아교합의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 때문에 저는 치과 선생님들과 함께 유기적인 혁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진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작은 답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